이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수치를 너무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 네. 다들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었는데 가장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 뭐 근거가 좀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21 총선 분위기보다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보궐이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것이고, 지금 와서 보니까 뭐 5만 사람들이 나도 예측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이건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원래 나도 공부만 했으면 서울대 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의도 연구원이 자기들도 17.5%를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예,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왔다는 수치 예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그거랑 다릅니다. 아, 예. 다른가요? 예. 일단은 어제 의총 내용들 뭐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겠다라고 결론은 났습니다. 근데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이준석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어제 그 의총은요, 결론을 낼 권위도 없는 조직이고요. 예, 그리고 뭐 아무 의미 없는 의총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거기서 무슨 판단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저는 어제 그래서 모 의원이 연락 왔을 때 김기현 대표 체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2주 버티면 제가 용하다고 할게요라고 그랬어요. 그 체제가 네, 그렇게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이제 그 영혼을 끌어모아서 만든 체제 아닙니까? 네. 예, 정말 전무후무한 여론조사 5등하던 후보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되는 체제로 갔기 때문에. 지난번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그렇죠.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대통령과의 일체화를 통해 가지고 생기는 것인데, 문제는 대통령과 일체화했을 때 어떻게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의 긍정평가율, 부정평가율이 있다면은 부정평가율은 오롯이 대통령 때문에 여당을 안 찍는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누차 경고할 때마다 이준석 까내린다고 맨날 했던 말이, 아니 여당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지금 서울은 더 높게 나오는데 왜 이준석은 저주의 발언만 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정도 상식이 없나요 지금? 사람들이 가가지고 밖에 나가보면은 예? 아니 민주당도 싫고 여당도 싫다 뭐 그런 말이야 늘상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정치 혐오증이 있는 사람이 아마 40%는 고정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고정적인 수치고요. 다만 이분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서 누가 더 밉냐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냥 단순히 드러난 민심은 지지 정당이 없음 또는 모름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 저는요 나중에 제가 뭐 나도 그런 생각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누차 이런 발언을 해왔어요. 예. 지금 가서 그냥 사람들의 괴가 바뀐 게 대선 직후에는 네. 이재명 대표가 왠지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어줄까봐 두렵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재명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국민의힘이 갖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더 막무가내로 하면 어떡하나.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중의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총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저도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선거 다 해봤지만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불쌍해야 돼요. 예. 대통령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대통령이 해야. 너무나도 옳은 얘기를 하고 너무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책도 내는데 정말 이 야당이 정말 대통령을 마음을 안 받아주고 괴롭히는구나. 이런 인상이 있으면은 그럼 여소야대에서 동정 투표가 생기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당도 다 장악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뭐 야당 대표는 범죄자를 몰이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1년 동안 묶어놨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지금 와서 그럼 뭘 이뤘냐 했을 때 성과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금까지의 그냥 성적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한테 이준석이 뭐 이견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네. 이번에 저는 그런 선거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왔고 이번에 그냥 보궐선거에서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의총이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도 아니었다라고 하셨지만 여튼 이제 의원들이 꽤 한 90여 명 넘게 모여서 낸 그 최종 결론이잖아요. 근데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김기현 대표가 좀 어떻게 상황을 수습해야 된다. 어제 의총에서는요, 먼저 문제를 직시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요, 저도 제가 봤을 때 김기현 대표가 변수가 크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김기현 대표가 있던 말든 제 생각에는 큰 문제,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 가지고 의총에서 적어도 지적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 당장 지금 한번 최상병 수사하는 건 박정훈 대령건만 해서 보십시오. 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상징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를 갑자기 대단하게 살려달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네. 그쪽에 특출난 전문성이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분이 평생 해오신 거는 우리 다 이분의 이력표를 알잖아요. 사시 보시고 그다음에 검사하시다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공정과 상식이란 그걸 내세웠을 때 적어도 그 분야에선 성과를 내길 기대했겠는데 저는요 이재명 대표를 잡아놓느냐 마느냐 문제보다 그것에 가장 큰 대통령의 상징 자본에 먹칠하게 된 계기가 박정훈 대령 케이스라고 보는 겁니다. 아, 공정과 상식 뭐 이런 정의 이런 키워드들이 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대통령 당신의 과거 멋있었을 때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인물이 박정훈 대령이에요. 예. 결국에는 보면은 그 최상병이라는 진짜 그 부모가 41살에 시험관 시술로 낳은 예. 그 자식의 마음 아픈 사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힘껏 수사하라 그래 수사했더니만은 나중에 좌천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전에 댓글 수사하랬더니만은 열심히 했더니만은 그 당시 윤석열 팀장을 좌천시켜가지고 여주지청 보내고 네. 그랬던 게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윤석열은 강골 검사고 정말 국민 하나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이구나 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스타 검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검사도 아닌데.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분이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최상병의 억울함 풀겠다 나선 것인데 그거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상징 자본 다 까먹었어요 여기서. 이재명을 넣고 못 넣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고 안 되고는요 그건 기술의 영역이고 네.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박정훈 대령 거는 뭐라고 변명해도 사람들이 그냥 야 대통령 되더니 달라졌네 네.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징 자본을 다 깎아먹었다 이 얘기가 조금 이제 귀에 쏙 박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제 그래서 의총장에서도 여튼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라기보다는 이제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들은 쭉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바뀌려면은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지금 이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당에서 바꿀 건 없습니까? 당에서 당청 바꾸기보다는 관계가. 당도 반성해야죠. 뭐냐면 당에서는 그러면은 예전에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상황 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참 불쌍하다 얘기 나올 법도 한데 불쌍하지도 않아요. 이 21대 국회 들어가지고 뭐 연판장 써서 우르르 사람 조지는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네. 조지단 표준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어입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표준, 예. 예. 그래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때로 그냥 논리도 없이 그냥 덩어리 지어가지고 사람들 조지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뭐 아무도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에서 어느 정도 국민적 인기가 떨어졌을 때 그럼 당의 대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야 그럼 지금까지 탄압받던 박근혜라는 사람을 한번 지도자로 만들어보자 해서 네. 비대위원장 만들고 그걸로 총선 승리했거든요. 지금 당에서 누가 불쌍합니까? 예, 누가 불쌍합니까? 지금 보면 예? 안철수 대표가 불쌍합니까? 나경원 대표가 불쌍합니까? 예. 누가 불쌍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대안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듣고 보니까 뭐 그런 상황이 좀 뭔가 계속 흘러온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어제 그 의총장에서 나왔던 얘기나 이제 결론에 대해서 이재현 대표는 상당히 다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드시 탐탁지 않은 표정이시긴 한데요. 네.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본인이 뭐 약간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 은퇴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정계 은퇴 상황에 몰린 거예요. 예, 예전에 2011년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때 오세훈 시장의 사태로 치러진 그 보궐선거에서 그때 홍준표 대표가 패배 책임을 안고 물러났을 때 거의 정계 은퇴 수준이었어요 그때.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남도지사 선거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 정치권에 복귀하게 된 것인데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이미 그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거를 오히려 내년에 총선까지 본 다음에 이제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누가 봤을 때는 그냥 뭐지? 예. 뭔가 왜 당연한 얘기를 하지? 총선을 지면은 원래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왜 당연한 얘기를 했냐? 뭐 아니, 이렇게. 총선을 지금 지면은 저도 제 생각이 크게 질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가면은 그러면은 정계 은퇴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 예. 정계 그리고 은퇴가 아니면 어떻게? 정계 은퇴는 본인이 쿨하게 뭐 책임진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지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검증된 어떤 패장 아래에서 왜 총선을 치르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긁어본 복권 같으면은 네. 기다리면서 복권 당첨날을 기다리면서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가능하지만은 이번에 선거 패배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첫째로는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될 점에 당대표가 그걸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네. 게 한 가지이고 두 번째로는 선거 전술 전략 면에서 전혀 수도권에서 먹히지 않는 것만 들고 나왔다. 이게 두 가지 아닙니까? 뭐 예를 들자면 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뭐 김기현 대표가 했던 것 중에 수도권이랑 전혀 안 맞는데 왜 저런 걸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지점이 있다면 충청 향후회를 왜 공략합니까? 예. 강서 표심이 그 충청 향후회 표심이 많다는 게 국민의힘 쪽 지도부의 해석이었는데 분석이었는데 그게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보셨어요? 자, 충청 향후회를 이제 가서 이제 접근했을 때 원래 향후회는 선거운동을 못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처음에 충청 지지선, 향후회가 뭐 갑자기 지지선을 할 리도 만무하고 근데 선거 초반에 메시지가 전부 다 무슨 뭐 정진석, 정우택 두 분 중진 의원 내세워가지고 충청도 표를 공략하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략부터가 진짜 수도권 선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인 거예요. 좀 올드한 전략. 지금 강서구 인구가 확 늘어나가지고 가불병까지 이제 60만 인구 가까이 되게 된 것이 네. 강서구에 갑자기 빌라에 사람이 많이 전입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마곡지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 건데 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충청도 정체성이라는 것이 뭐 부모님이 충청도 출신일 수는 있겠죠.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김종인 윤석 체제에서는 결국 젊은 사람에 대한 공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표를 던진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공략이었다고 한다면은 네. 이번에 그냥 관성대로 한 90년대 초중반쯤에 나올 만한 선거 전략을 쓴 거예요. 아. 그때 3당 합당 이후에 한 10년간 전략이 뭐였냐면요. 충청도와 경상도 표를 합쳐가지고 호남을 네. 고립시킨다가 그냥 전략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97년도, 98년도에는 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냥 장관의 절반을 주는 정도까지 간다 하더라도 DJP 연대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 정도로 고립되어 있던 게 호남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그 강서구 사정에 정통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충청 향후에 공략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나마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때까지 우리가 모아왔던 호남표 다 달아났다.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90년대 초중반이 연상되는 거죠. 네, 또 이제 그럼 호남 고립론으로 가려냐. 공교롭게도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이제 그 잼버리 사태를 전라북도에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도 봤고. 그러니까 저는 총체적으로 제가 그래서 선거 끝나고 딱 이렇게 한마디만 했거든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쌓아올린 그런 어떤 자산이 전부 다 리셋됐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현 대표 얘기 듣는 동안 뭔가 당직 인선 속보가 떠서 지금 이 대표도 보실 수 있게 조금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지명직 최고위원회 이제 김예지 의원 비례대표인데요. 김예지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한다고 하고 사무총장이 이만희 의원 여기 뭐 경북인데 사무총장 이만희 그리고 일단 조직부총장 자리에는 박성민 의원이 하던 자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함경우 당협위원장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연원장 김성원 의원이 한다고 하는데 면면을 들어보시면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인선 어떻게 지금 보세요? 지금 여당이 가장 부족한 거는 결국 본인들이 어떤 윤석열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는 방향을 알았을 때 예. 거기에 대해 쓴소리를 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거기에 오히려 부역을 하거나 맹종했던 사람이냐의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수도권이니 영남이니 이런 구분하는 거는 그것도 제 생각에는 올드해요. 네. 영남에도 보면은 끝까지 여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면 저 세 분 더하기 김성원 의원까지 해가지고 네 분은 네. 단 한 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한 이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희 뭐 사무총장 그리고 뭐 함경우 김성원 이런 분들은 절대 뭐 국민 눈높이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만희 의원은 수행팀장이에요, 윤석열 후보.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인선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주말 동안 한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그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 글에 뭔가 네. 댓글을 남겨서 좀 화제가 된 게 있어서 이 얘기도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뭐 인선이 발표가 됐고 그때는 이제 인선을 하기 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임명직 그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의사를 밝힌 이후에 뭐 이들의 결단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라고 글을 썼는데 이 대표가 물음표 하나를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그런 댓글을 남긴 뭐 물음표에 담긴 속뜻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광경이죠. 그러니까 이게 임명직 당직자를 다 자르는 것으로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애초에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 예. 뭔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처음 보는 광경.
그렇죠. 저는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어떤 본인의 거취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은 네. 김기현 대표의 불명예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 강도로 나간다는 걸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였을 텐데. 아, 임명직 뭐 자르면 뭐 대단한 일인가요, 그게? 예. 예. 2기 지도부가 뭐 그렇게 지금 발표된 면면을 보니까 그다지 뭐 감동을 줄 명단은 아닌 것 같고. 저분들 중에서 국민들이 이름 아는 분도 없을 텐데. 예. 예, 정말 저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2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가서는. 그래도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 뭐 그 국회에서의 뭐 대정부 질문 모습이나 이런 것들로 좀 국민들한테도 호평을 받았던 인사인데 좀 새 인물을 최고위원회 그래도 넣는 의미로는 좀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예재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전장현 사태 때 예. 본인이 어떤 스탠스였는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전장현이라는 단체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그 장애인 단체 중에서 보면은 우리 당의 이종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총이라고 하는 전국 장애인 총연합회 출신의 인사로서 네. 우리 당과 상당한 교류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던 인사라고 한다면은 김예지 의원은 지금 뭐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와서 화제는 끌었지만은 지금 보좌진으로 둔 분들도 예전에 보면은 다 전장현 출신 인사들 또는 그와 관계 있는 인사들로 해가지고 네. 지난번에 보십시오. 지하철에 전장현 막아 세울 때 가서 당의 방침과 관계없이 혼자 가가지고 그쪽 역성을 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데 당장 용산 대통령실은 그러면 그 행동을 이해하나요? 지금 전장현 문제에 대해서 그럼 김예지 의원과 같은 스탠스를 가져가겠다는 건가요? 히스토리를 알고 임명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대표 말을 듣고 보니까. 모를 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컨셉이라는 것이 네. 지금 제가 김예지 의원이 지명 최고위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은 아무도 안 받았다 보면 됩니다. 그 앞에 제안 받았던 사람들. 아, 그 전에 제안한 사람은 안 받아서 네. 돌고 돌아 이렇게 간 것이다. 전 누가 제안 받는지 알고 있는데 예. 네, 그 사람이 안 받은 겁니다. 일단은 뭐 당직자 인선 전망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동안 인선이 나와버려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들었고요. 지금 일단 강서구 선거 전략 뭐 대실패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참패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치른다면 현재 그리고 민심도 그렇고 그 이 대표가 지금 지역구로 갖고 있는 노원구 민심도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거기에 다른 사람을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고 젊은 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준석 대표를 공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당에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공천 줄 거란 얘기도 요즘에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건 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예. 1년 전부터 무슨 뭐 공천을 주느니 마느니 그걸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요 강서구가 18% 차이 난다고 하는 거는요 노원구도 18%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저는 단언코 얘기하지만 노원, 도봉, 강북에 지금 나가려고 손들고 온 사람 없을 겁니다. 진정성 있게 당선되고 싶어가지고 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거기에 출마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당선을 목표로 찐다기보다는 어디 여당의 당협위원장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디 공기업 감사나 아니면은 가볼까 이런 사람들 많이 올 겁니다. 예. 아니 지금 당장 어제 기사 난 것만 봐도 대전에서 지금 인재영입 안 된다고 기사 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게 지금 당연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은 뭐 더 이준석을 공천 주느니 마느니 뭐 그게 대단한 아량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거부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뭔가 착각이 좀 심한 게 예. 지금 시점에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또 방송 보시고 또 전통적인 채널의 시청자라 그러면 저한테 저 새끼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 또 하겠지만은 네. 전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아니 뭐 계속 그럼 환각 속에서 빠져 살 겁니까 이렇게 가서? 예, 계속 그럼 보수 진영 전체를 환각 속에 빠뜨려 놓고 지금 보십시오. 저는 몇 달 전부터 서울 몰패한다. 네. 지금 내일 만약 선거라면 100대 180이 또 나온다. 얘기했었더니만 저한테 욕 달았던 분들 이제 반성하셔야죠. 예. 지금 그리고 하면은, 지금까지 네, 그러면은 네. 이준석이 사이비 평론가라 그러면서 네. 거꾸로 말해서 지금 서울은 괜찮다. 그리고 경기도는 아주 근접하게 따라붙고 있다 얘기했던 사람들 전부 다 평론 못 나오게 해야죠. 방송 평론 못 나오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까운 시간 날리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예. 환각 상태에 빠지게 했다. 그런 논평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고 그랬으면은 굉장히 보수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이고요. 예. 모르고 그랬으면 평론 실력이 없는 거니까 이제 방송에서 그만 나와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 건물 안에 많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습니까? 지금도 어디 방송하고 있을걸요? 1층에서. 예. 네. 이 대표가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 대표가 그러면
이런 당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제 노원병에서 출마를 여러 차례 하셨고 이제 노원병에서 내가 당선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은 같은 생각이신 거죠? 당연하죠. 정치인에게 자기 지역구라는 정치적 자산을 오랫동안 쌓아 올렸으면은 거기서 당연히 승부 보고 싶고 내 당선되어가지고 지역 주민을 봉사하고 싶은 게 마음이죠. 근데 예. 지금 보시면은 보십시오. 지역에 뛰는 사람들한테 뭐 굉장한 여당이랑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뭐 정상적인 얘기를 하면 내부 총질러로 몰아붙이고 예? 정상적인 분석을 하면 저주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들이 지금 전부 다 집단 환각 상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모 인사들이 대통령한테 계속 대통령님 부산 엑스포만 유치하면은 우리가 총선 압승하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 다 결탁해가지고 지금 종편 패널 다 장악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각 상태로 빠뜨리고 있다 국민을. 아 자기들이 뭔데 지금 다 예측 틀어놓고 어벤져스니 뭐니 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까? 예. 방금 전에 나가신 분은 좀 저격하시는 발언인 것 같은데. 아니, 그분은 그 저격할 가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예. 뭐 일단은 여기 얘기까지 들었고 지금 얘기하다가 또 얼핏 나왔습니다. 뭔가 정상적인 비판을 하면 내부 총질이라고 한다. 여러 명이 이제 떠오르긴 하는데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이 뭐 이전 대표의 제명 서명 운동을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부 총질로 당을 망치는 이준석을 제명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지금 시점에서 자기 딴에는 학습을 한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그 환각 상태에 들어가 있는 전통적 당원들이 나를 지지하겠구나. 네. 이준석을 저격해야 가장 나쁜 거 배운 거죠. 뭐 박근혜 때 유승민 때리니까 잘 되더라 뭐 이런 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준석 때리니까 뭐 재미 보더라 뭐 이런 거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걸 그 나이에 배운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렇게 사시는 건 전 뭐 제가 60 넘은 사람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저는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개혁 선배로서 존중했던 원희룡 장관도 그렇게 자기 새로운 삶을 개척하겠다 하셔 가시고 안철수 의원도 나이 60에 이제 드디어 새로운 길을 깨달아가지고 이쪽 길로 가야지 해가지고 가신다 그러는데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랄 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얘기를 또 설명을 들어보면 네. 그때 이제 사실 그렇게 뭔가 XX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을 하는 과정이 뭔가 면전에서 욕이 날아오니까 그걸 받아서 이렇게 좀 웃음으로 승화한 거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뭐 해를 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은 드는데요. 억울하면 해명을 하면 되고요. 그때 해명이 대중한테 먹혀들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무슨 자기가 삼선 의원이라면서 중진 행세하는 분인데 네. 그런데 가서 그러면은 유세차에서 일반 시민이 지나가면서 솔직히 뭐 가다 보면요. 뭐 욕설 날리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매끄럽지 못하게 대응해가지고 자기 뭐 그 유머를 하지만 아무도 안 웃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혼자 혼자 웃는 것은 뭐 존중하지만은 네. 예, 그거 갖고 그러면은 지금 그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예? 갑자기 영감을 얻어가지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야 나 이번에 원래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안철수 대표가 거기에 9월 22일인가요? 그때 네. 갑자기 상임 고문인가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왜 네. 저러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딱 생각해 보면은 27일 날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은 판이 뒤집히겠지란 예측을 하고 본인이 가서 거기서 뛰었겠죠. 잘 되는 선거일 줄 알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예측 실패한 것 같고 지금 와가지고 뭐 오히려 자기가 말실수한 것 때문에 네. 책임론이 일 것 같으니까 집에서 자고 있던 이준석을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평가할 가치도 언급할 가치도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얘기까지 했고 지금 보니까 이 전 대표가 여러분이랑 좀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어서 이 질문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최근에 보니까 SNS로 두 분이 뭐 주고받은 시는 약간 마찰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홍 시장 같은 경우가 쪽집게 이준석 전 대표가 3번 낙선한 게 좀 의아하다. 부디 평론가에서 당의 전 대표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 대표가 노원병에 홍준표 시장 나오면 당선 안 되지만 나는 대구시장 나가면 될 것 같다. 라고 좀 맞받았고 이걸 또 홍 대표가 덕담해줬는데 말꼬리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두 분이 지금 약간 티격태격 하시는 모양새인데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자기 선거에 3번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가 덕담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그냥 이제 홍준표 대표도 장난을 치신 거고 네. 저도 그래서 장난으로 받은 겁니다. 예, 지금 대표님 여기 나오셔도 노원병은 어려워요라고 장난 받은 거고 네. 저는 홍 대표님이랑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홍 시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네. 그러니까 좀 애정이 담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네. 평론을 하지 말고 이제 전직 대표로서 당에 좀 약간 이제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식의 표현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조금 더 건설적인 조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담긴 글이 아닐까라고. 좀 제가 느끼긴 강서구청장 했거든요. 보궐선거에서 했던 조언이 뭐였냐면요. 당장 충청 향후의 선거 그만두고 지금 마곡이나 아니면은 이런 곳에는 9호선과 공항철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하철 증결과 증편과 관련된 공약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 했어요. 네. 그냥 안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안 한 게 아니라요. 저는 항상 그런 걸 다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홍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섭섭한 게 저는요 강서 선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기본이죠. 첫 번째 잘못하고 있으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까지 다 제시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평론가적인 자세로 간다기보다는 다 얘기해줘요. 예, 그런데 그걸 안 들을 뿐이지. 전달에만 듣지 않고 있다. 아예 심지어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어요. 전달도 하고. 예. 하긴 뭐 요즘에 좀 땅 보러 가요 이 콘텐츠 하시면서 여러 네. 가지 좀 이제 그 전략 같은 거라든지 좀 이 지역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을 보면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아니 그리고 집에 지금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예. 거기서 난장판을 치고 있는데 그거 제거하는 게 우선이지 거기다 대놓고 그러면 무슨 조언을 합니까? 지금 집에 불 나가지고 불 타고 있는데 불부터 꺼야죠 지금. 예. 지금 반란군이 들어와서 집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좀 뭐 여당 향해선 엄청 쓴소리 하시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좀 호평을 한 인물이 있어서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일반적인 의원에 비하면 천사 같은 존재다, 뭐 군계이랑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좀 한 장관을 높이 평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저는 우선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능력치와 그 다음에 정치적 어떤 센스나 이런 걸 보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 능력치는 제가 봤을 때 충분합니다.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군계 일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체를 놓고 봐도 으뜸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능력치는 좀 검증되었다 보고 네. 그러면 정치적 센스나 타이밍 잡는 능력 이런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특화된 영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잘 쓰시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타이밍을 잘 잡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젊은 나이에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다시 검사로 못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더 공적인 커리어를 걷거나 아니면은 변호사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 할 게 아니라면은 예. 공적인 커리어를 더 이어나갔을 때 그럼 그 정부에서 더 높은 조직으로 가는 거는 총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본인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정부에서 총리로 임명되는 거는 제 생각엔 불가능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표결을 거쳐야 되니까. 인준을 받아야 예. 되는데 네. 민주당 저렇게 도발해놓고 우리가 다수당이 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만약에 공적인 커리어를 더 잇고 싶다면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한다면은 근데 지금이 제일 최적이다. 아. 지금이 별의 순간이라는 건 좀 다릅니다. 별의 순간 지금이 완전 이제 히트 상품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네. 한동훈 장관은 최근에 그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다소 스크래치는 났지만은 네. 문제는 4년 뒤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그럼 도전한다 했을 때 지금보다 안 좋은 상황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려면 무조건 지금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면은 사실 총선 출마를 빨리 선언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 뭔가 당의 어떤 이제 그 지도부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선대위라도 합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는 한 장관의 선택이고 그 시점에 정치 상황과 관계되어 있겠지만은 저는 한 장관이 워낙 공무원으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네. 내가 하던 일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 이런 좀 기계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은 내가 무슨 일 했다 나 국회의원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다를 넓게 제시하면은 대중이 거기에 어떻게 호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지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뭐 강연한 것도 제가 영상으로 보고 했는데 괜찮은 비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더 열심히 해서 이재명을 잡아넣어야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성과도 아니에요. 만약 한다 하더라도. 네. 예.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고 그게 제 생각에는 뭐 한두 달 이내에 결단 안 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뭐 별의 순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뭐 지금이 한동훈 장관이 뭔가 결단할 시기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